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부천과 성남의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 걱정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코로나19 특별방역단을 구성했습니다. 지자체 방역 활동을 촘촘히 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선거구별 각 정당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거 부천 오정 선거구였던 부천 정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들을 조명합니다. 미래통합당이 부천 을 선거구 후보 자리에 서영석 예비 후보를 공천하고 부천 병 선거구 후보 자리에 차명진 예비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 수는 2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곳곳에서는 소규모 집단에서 추가 감염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이 집단 감염 사례이기도 한 서울 구로 콜센터 관련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지난주에 부천과 인천 곳곳에서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네. 주말 사이에 김포에서도 또 관련 확진자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에서는 지난 14일 오전 구로 콜센터 직원인 40대 남성 1명이 추가 확진 환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어 이날 저녁에도 관련 확진자가 1명 더 나왔는데요. 콜센터가 위치한 서울 구로 코리아 빌딩 10층에서 근무하던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앞서 확인된 40대 환자는 김포 구례동, 60대 환자는 김포 운양동 거주민인데요. 김포시는 두 환자의 거주지를 방역하고 동선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로써 김포 지역 내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천에서는 또 집단 감염이 또 다른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네. 구로 콜센터에서 시작된 이 감염이 지역의 교회로 옮겨 붙었죠. 네, 그렇습니다. 부천은 구로에서 시작된 감염이 지역사회 내 또 다른 집단 감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부천에서는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 4명이 나왔는데요. 이들 가운데 40대 여성 확진자 1명이 지역 교회에서 예배를 보면서 2차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쉽게 말해 교회가 2차 감염지가 된 겁니다. 네. 부천 소사본동에 위치한 이 교회에서는 지난 12일부터 확진 환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에만 7명, 그리고 지난 14일에도 환자 6명이 나왔습니다. 이어 16일 오전에도 교인 중에서 추가 확진자 1명이 나왔는데요. 40대 여성인 이 환자는 당초 음성을 받았다가 재검에서 양성 판정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전파자가 된 확진 환자까지 포함을 하면 해당 교회에서만 코로나19 환자가 15명이나 나온 겁니다. 네. 이 밖에 16일 오후 부천에서 10대 남성 1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는데 이 남성은 교회 전파자였던 40대 여성 확진자의 아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천에서도 또 추가 확진자가 나왔어요. 역시 이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 인천 계양구에서 나온 확진자 2명도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확인이 된 이 2명은 앞서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 성남 지역 교회의 신도들입니다. 네. 이들은 이 교회에서 확진자들과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교회 안에서만 확진자가 6명으로 늘어나자 성남시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확진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추가로 나온 환자 수가 지난 주말에만 모두 40명입니다. 계양 주민 2명뿐만 아니라 부천 지역 주민 2명도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요. 다만 이들 환자들은 경기도 성남 집계치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각 지역 누적 수치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증상 발현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또 다른 2차 감염 우려도 있기 때문에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부천과 성남의 사례를 보면 이 두 곳 모두 지금 교회가 집단 감염지가 된 셈인데 사실 그동안 이 지역사회 확산을 우려해서 지자체가 이 종교단체 예배를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곳이 실내 공간이다 보니 아무래도 확진자와 함께 머물다 보면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동안 지자체에서도 이런 점을 우려를 해서 종교단체의 예배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왔는데도 이런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온 점은 상당히 아쉬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16일 경기도 브리핑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다뤘는데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종교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데도 교회를 통한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천 생명수교회 15명, 수원 생명생교회 10명, 성남 은혜강교회 46명 등 총 71명의 확진자가 교회를 통해 감염되었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으로 종교단체의 예배 방식의 전환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네, 이런 집단 감염은 언제든지 2차 감염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코로나19 특별 방역단을 구성했습니다. 집중 방역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구 시설공단은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방역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구의 한 상가 밀집 지역. 호스를 이용해 상가 주변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상가 입구에서부터 손잡이까지 구석구석 놓치지 않고 방역합니다. 방역에 나선 사람들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서 부평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더 열심히 방역을 해서 부평구가 더 이상 확진자가 없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코로나19 특별 방역단을 구성했습니다. 방역단은 전통시장과 공원, 주차시설 등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방역단에 참여하는 인원은 모두 20명. 이들은 2개조로 나눠 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매일 방역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 재래시장이라든지 그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안전하고 뭐 위험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인식시키는데 우리가 이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 지역 기관들은 방역 활동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가 감염병 취약 의료시설과 거주시설 1,800여 곳의 코호트 격리를 오는 2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 기간 연장은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으로 경기도 지역에 2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추가 확산을 우려해 판단한 조치입니다. 경기도는 법령에 제약이 있거나 시설 여건이 부족해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어려운 곳의 경우 외부인 출입 금지와 종사자 근무 시간 외 자가격리 수칙 준수 등을 요청하는 형태로 외부 감염원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와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필터 교체 면 마스크 10,000장을 직접 제작해 지역 환경미화원과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필터 교체 면 마스크는 필터를 교체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세탁도 가능합니다. 인천시와 지역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9일부터 면 마스크를 제작해 왔는데요. 김빈희 한국노인장애인요양기관협회 인천지부장은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 주신 자원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기다리던 공연이 취소돼 아쉬운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관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소된 공연을 관중 없이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는데요. 최창순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기 도립극단이 연극 브라보 엄사장 연습의 한창입니다. 뻔뻔하고 비열한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는 블랙 코미디로 올해 첫 공연입니다. 관객석엔 지미집 등 카메라 6대가 설치됐습니다. 배우들은 관객과 눈을 맞추듯 카메라를 보면서 연기합니다. 새로운 콘텐츠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고 관객이라 생각하고 또 표정, 시선 하나 다 이렇게 또 수정하면서 최대한 잘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습 모습이 달라진 건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객 없이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취소된 공연을 인터넷 생중계함으로써 예술의 문턱을 더 낮춘 셈입니다. 전문 콘서트 중계팀의 카메라 연출을 통해 배우들의 표정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등 공연장에 온 듯한 생동감 있는 생중계를 시도합니다. 이번 공연은 경기도청과 경기도 문화의 전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무관중 라이브 공연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도 방지하고 도민들도 그동안 좀 어려웠던 문화예술을 그래도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12일 도립극단의 브라보 엄사장에 이어 오는 28일엔 도립국악단의 민요 소설극장 다시봄을 무관중 생중계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기슈 TV 최창순입니다. 미래통합당 부천 지역의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 지역구 경선 결과를 후보자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 을에서는 서영석 예비후보가 임혜규 예비후보를 누르고 출마를 확정지었고, 부천 병에서는 차명진 예비후보가 최환식 예비후보를 5% 차이로 앞서며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인천과 김포에 이어서 부천 지역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성곡동, 오정동을 포함하는 부천 정선거구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연화된 오정동은 세계를 역장할 원혜영 정신을 잘 이어서 오정과 부천 발전, 지역 주민과 함께 연화된 오정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건강을 지키고 오정구 주민들과 손잡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계획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사람에게 투자할 때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투자,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전 선거까지는 부천 오정으로 불렸던 지역구인데요. 부천 정선거구 이정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지역인가요? 네, 서울에서 매우 가깝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천에서는 가장 낙후된, 어떻게 보면은 이 부천의 중심 상권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변방 취급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정선거구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대장동 일대에 들어서게 될 정부 3기 신도시와 함께 낙후된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 그리고 지하철 공사까지 한창 진행 중에 있어서 앞으로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큰 지역구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천 정선거구는 또 선거구가 생긴 이래 역대 결과를 보면 보수정당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오. 또 이번 총선에서 5선의 중진인 원혜영 의원이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새로운 인물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새로운 국회의원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될 텐데 이번 총선에 어떤 예비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까? 네,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전 경기도 의원과 또 교수 출신인 미래통합당 안병도 전 당협위원장, 또 고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정책 특보를 거친 구자호 정의당 오정 지역위원장까지 이렇게 3자 구도가 될 전망입니다. 네. 때문에 진보정당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최초로 보수정당이 새로이 깃발을 꽂을 수 있을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경선 과정 잠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경선부터 상당히 예비 후보들 간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당초 전략공천 대상 지역이었지만 경선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김만수 전 부천시장과 정은혜 현 국회의원, 서영석 전 도의원까지 이렇게 3명의 예비 후보가 경선을 치렀는데요. 일각에서는 부천시장을 지낸 김만수 예비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기도 했었지만 이 서 예비 후보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지지가 압도적이었고요. 서 예비 후보가 장애인 가점을 받아서 유리한 위치에서 공천권을 손에 넣게 됐습니다. 네. 또 미래통합당도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요. 미래통합당 안병도 예비후보 전 오정구 당협위원장 출신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단수 추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게 됐고요. 안 예비후보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당시 부천 오정 지역구 선거에 처음 도전을 했는데 19대 총선을 포함해서 지난 20대까지 2차례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에 패했습니다. 또 끝으로 정의당 오정 지역위원장인 구자호 예비후보는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정책특보 출신인데요.
지난 20대 총선에 이은 두 번째 도전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주요 후보군이 정해졌는데 예비 후보자들이 이 선거에 임하는 각오가 궁금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선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선거철인지도 모르게 사실 지나가고 있다는 맞아요. 건데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속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비 후보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악수를 하거나 손을 잡는 것, 또 포옹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아예 사라진 가운데 이 예비 후보자들은 SNS를 통한 홍보나 이 선거 사무소에서 전략 회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조용히 선거 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선거 사무소로 방문을 좀 해서 총선을 앞둔 후보들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오정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오정구의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일 해달라고 하는 당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정 지역은 대장동 3기 신도시 문제와 오정 군부대 문제 그리고 원종에서 홍대 입구까지 가는 지하철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반드시 변화된 오정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오정구 지역은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부천시의 변방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너무나 침체와 낙후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정말 좌절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 주민들의 좌절을 느끼고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오정구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부천이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문화와 예술은 사람에게 투자할 때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부천에서 제2의 봉준호, 제2의 기생충이 나올 수 있으려면 그런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술대학을 유치할 겁니다. 그리고 부천에는 유일하게 오정구에만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단지에 종합병원을 설립해서 오정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금처럼 코로나19 같은 세계적인 유행병이 돌았을 때 구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천 정 지역구 주요 후보들의 출마 각오까지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 밖에 다른 후보들도 있지요? 네, 군소정당 후보들도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3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모두 국가혁명 배당금당 소속으로 정인숙, 김무진, 서남순 후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천 정 지역구 살펴봤습니다. 이정아 기자였습니다. 나와서 이거 우리 지하상가 손님 많이 다녔거든요. 사람도 많이 다니고. 근데 지금 상태 보면 사람이 안 다녀요. 한두 사람밖에 안 다니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코로나 끝나고도 어떻게 될지 진짜 그거는 장담 못 하는데 너무 힘들고 진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오시면 좀 이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다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저희 지하상가를 좀 살려주시고 또 지하상가를 좀 더 활성화시켜줄 그런 좀 국회의원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이 지하상가가 옛날처럼 좀 더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지하상가가 됐으면 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배상 청구를 당할 경우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행정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장 내용에는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 절차 비용, 화해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 등이 있는데요. 보험료 2,929만 원을 시교육청이 부담합니다. 인천시 교육청 지원 행정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기존 3,200여 명에서 3,500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화요일 날씨입니다. 낮부터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추위가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4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 11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낮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한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봄 기온이 물씬 느껴지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오전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은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